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서 출력해야죠. 네, 막 되나 아무 때나 막 다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거, 이거 무관정보라고 하죠. 유관정보, 무관정보 판례 삭제 폐기해야 되고요. 그거를 갖고 무관정보를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없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경찰서 그 수사관들 컴퓨터에다가 이걸 보관하는 거, 경찰청 그 증거 서버에다가 이 무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시 열람을 했다? 그러면 영장주의에 위반해서 법관의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네, 2차에서 분명 나올 거고, 그대로 답안에다가 발라줘야 되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위수증 증거, 올해 증거법 무조건 나옵니다. 네. 법행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아예 그냥 100점을 통으로 그냥 그 논점의 배분이 없이 그냥 증거 파트만 그냥 전자증거만 그냥 100점 전부를 다 냈어요.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법무사 작년에 안 나왔죠. 증거법. 올해 성범죄 증거법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2차 무조건 출제됩니다. 답안에다가 그냥 좌라라락 보란듯이 채점자가 보란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3번 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보이스피싱 말하는 거죠.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주민등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잔뜩 갖고 있었나봐요. 네. 그 소설책이나 뭐 이런 뭐 여러가지 이제 뭐 그런 데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그 장기 적출하는 그런 범죄 조직단들 이런 사람들 체포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 막 신분증, 지갑 이런 거 잔뜩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네, 별의별 일들이 많죠. 네, 압수한 경우에 이는 형사소송법 217조 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전 이탈명 횡령죄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범위 내에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전 이탈명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압수하면서 네, 다 할 수 있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들. 네. 하고 그다음 4번이 못 틀렸나봐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이거 그 판례죠. 네, 방문한 곳에서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한 거잖아요. 네, 수사 과정에서. 네.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 인정되는 게 아니고 준수해야 됩니다. 244조의 4가 그거죠. 네, 그 지금부터 수사 뭐 시작하겠습니다. 날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안내해줄 거 안내해줘야 되고, 그런 거 다 기록에 남겨야죠. 수사 과정을. 네, 그 나중에 위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법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기록을 다 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관한 조문이고 이게 다 적용됩니다. 이게 경찰관 관서에서 네, 거기서 조사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사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경찰관이 출장 나가가지고 그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했더라도, 이게 선거 관련 무슨 적이었죠? 그 판례였죠. 네, 했더라도 당연히 이런 건 적용된다. 형사소송 절차가 당연히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수사기관, 수사관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해서 이런 거 준수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네, 4번이 틀렸고. 2024년도 3월 판례네요. 아주 저기 카메라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나올 건지, 네, 참 그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범죄인가 봐요. 스마트폰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은. 참 2022년도 23년도 그 외울 게 엄청나게 많은데, 불법 촬영 관련 판례가 그치 2023년 3월이 돼도 계속 나와요. 이거는 그냥 매달 나오나 봐요. 대법원 판례가. 네, 계속 카메라로 뭐 이렇게 찍어대나 봅니다. 네.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증거능력에 문제됐던 사항에서 검사가 의미성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네,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그 검사가 그 판례 있었죠. 이미 그 1심이 끝났는데 그 증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검사실로 다시 소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증인의 진술을 바꾸게 했던 거, 그 판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증인한테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그런 것도 쓰지 않고 그랬다는 거를 담보할 만큼 검사가 그 임의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검사가 이런 과정에서 네, 휴대전화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한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지 못해가지고 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례인가 봐요. 뭐 최신 판례니까요. 뭐 일단 뭐 저기 해야겠죠. 그 다음에 23년 6월 판례.
유관정보, 무관정보 판례죠. 네, 계속 나옵니다. 네, 객관식은 물론이고 2차에서도 반드시 계속 앞으로도 계속 몇 번은 나올 네, 중요 판례죠. 그래서 유관정보 납두고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해라. 갖고만 있어도 안된다. 그 다음 2008년도 긴급 체포하면서 이렇게 민증이나 면허증이 다 있네요. 다 수거해야죠. 다 압수해야죠. 네. 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압수로서 적법하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미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이제 보이스피싱범 걸려 들었으니까 이제 죄목 물을 수 있는 거는 다 따져가지고 다 저기 하죠. 네. 혐의 씌울 수 있는 건 다 씌워서 이제 저기 처벌하죠. 기소하죠. 네. 그 다음 2022년도 판례. 이렇게 해서 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조사한 시각이랑 이렇게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취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법관이 그 기록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록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출장 나가가지고 그 수사 관서가 아닌 뭐 피고인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그 집으로 가가지고 한 것도 다 마찬가지다.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경찰 관서에서 이루어졌던, 경찰관들이 출장 나가가지고 참고인 그 집 뭐 주거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받았던, 문 앞에서 받았던, 네, 그 얘기죠. 네. 수사기관이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적법 절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 원칙을 다 준수해라 이겁니다. 36번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어쨌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증거 능력이 없죠. 네. 상업정보나 항해일지 이런 것들은 한기 때문에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고요. 네. 본인이 쓰긴 했지만,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으니까 본인이 쓰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의례적으로, 업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보강 증거로. 2번 맞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이렇게 기재된 것은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 될 수 있지만, 무면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거는. 네. 경찰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다 알아둬야죠. 업무상 이런 자동차 등록증, 차량 관련, 네, 음주 단속, 그 다음에 면허 단속 이런 것들은 다 경찰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4번이 틀렸나 보죠. 36번에 3번, 아니 잠깐만.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자백 부분에 대해 3번은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선들 안 되네요. 이거 4번 좀 먼저 볼게요.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한 압수소정, 압수경일안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 네, 치마 속 몰래 촬영 장면,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거 그 판례죠. 네, 이거 무슨 역이었더라? 네,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이러한 내용은 카메라 이용하여 이렇게 한 거에 보강 증거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냥 경찰관이 목격하고 그냥 이 사람도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이 사람이 경찰일 뿐이지, 신분이 경찰일 뿐이지, 이 사람도 그냥 목격한 거에 적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격한 거를 그냥 목격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경찰이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뭐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4번 맞고 2번도 문제가 없고 1번도 1, 2번, 4번은 문제가 없는데 3번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나머지가 맞기 때문에. 근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은 좀 이건 그냥 볼게요. 그냥 일단 1번은 2024년도 5월 판례, 완전 또 최신 판례네요. 네, 불과 석 달 전 판례입니다. 시험 풀던 기준으로. 이제 하면 피의자 신분 조서는 인정할 때 하나의 증거를 할 수 있죠. 법이 바뀌었죠. 312조 1항 검사 작성이랑 검사 의회 수사기관 작성한 거 312조 3항 1항 3항 둘 다 저기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그 사용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사기관 작성된 것이라면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백 진술 부분은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고요. 이거는 뭐 이 판례 아니더라도 많이 나오는 문구죠. 그냥 96년도 판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날 업무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백이었으면 보강 증거로 못 쓰거든요.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기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판례인가 봐요. 2000년도 판례인가 본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범죄 사실의 일부 전부나 그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 증거가 필요